네, 안녕하세요. 서른혁입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불과 10년에서 15년 전만 해도 한 1억 원 정도가 있으면 분명히 굉장히 의미가 있는 큰 돈이면서 서울의 외곽의 아파트를 전세로 얻거나 수도권의 신도시의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1억 원의 투자금이 이제 결코 작은 자본이 아니었고 그 돈으로도 충분히 자산 증식을 노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르죠. 2025년에 사는 우리는 1억 원으로는 투자 입구조차 서기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려면 1억이라는 입장료가 그것도 꽤나 진입장벽이 컸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것과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도 2, 3억 정도로 호가를 하고 있고 서울의 웬만한 빌라 전세도 3억이 넘어갑니다. 뭐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경기도 쪽으로 빠져도 뭐 이제 5억 후반대에서 6억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1억으로 내 집 마련이 유튜브의 콘텐츠의 인기 주제여서 꽤 많은 투자 상담이나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었지만 지금은 뭐 1억은 말도 안 되고 2억으로도 투자 가능한 곳이 있을까가 현실적인 질문이 된 거죠. 부동산의 가격 상승의 속도가 바뀌었다는 것에 다들 동의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문제는 그 속도와 폭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고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물가와 임금 상승률이 비교적 일정했는데 부동산 가격도 그에 맞춰서 서서히 움직였지만 15년 이후에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유동성 폭발과 초저금리, 자산 선호 집중이 동시에 터졌고 1년 만에 30에서 50% 이상 오르는 단지가 속출합니다. 그 결과 부동산은 더 이상 근로소득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자산이 아니게 됐고요. 이 말이 곧 노력으로는 자산 격차를 줄일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뜻하고 있고 과거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근로소득만으로는 진입조차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죠. 1억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막혀버린 투자 입구라는 점이 지금의 시장에서 1억 원의 투자금은 이제 보증금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돈으로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요 지역에도 제대로 된 투자처를 찾기 어렵습니다. 1억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공시가 낮은 지방이나 뭐 구축 빌라 같은 데를 매입하거나 또는 오피스텔 갭 투자 정도인데 근데 그건 좀 위험성이 높은 투자라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진입장벽이 낮은 거고 결국에는 이런 자산은 유동성이 또 낮고 상승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반면에 안정적인 입지의 신축 아파트나 택지 지구는 최소 2억에서 3억 이상의 초기 자본이 필요하고요. 결국 1억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점점 투자 자체가 어려워지고 이제 그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게임이 되어가고 있고 이런 현실이 단순히 자산 가치를 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사회계층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경제적인 구조의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된 현상을 또 살펴본다면 공급의 부족과 토지의 희소성인데 도시화가 고도화되고 주택 공급이 물리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 가능한 땅이 거의 없고 규제나 인허가 절차로 인해 새 주택을 짓는 속도는 수요를 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경제가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자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돈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고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 보이게 됩니다. 또 이제 저금리 시대가 오면 자산 가격은 폭등한다는 점과 특히 한국처럼 부동산의 의존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금리가 떨어질 때마다 돈이 한 방향으로 몰리는 현상이 반복됐고요. 예전에는 누군가 30대 초반에 내 집을 사면 성공했다고 불렸지만 지금은 30대 중반까지도 전세나 월세를 전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금리 인상기에도 물론 버틸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미 부동산을 담보로 한 자산형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없는 무자산층은 다르죠. 임대료 상승이나 대출금리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겹치면 저축 여력 자체가 사라지고요. 결국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고 못 가진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지겠죠. 이게 바로 자산 계급의 고착화인 겁니다. 앞으로 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겁니다. 일단 복리구조의 불평등과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를 압도하고요. 즉 자본의 복리는 끝없이 쌓아가지만 노동의 단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과 주식과 비상장 투자가 모든 고수익 기회가 이미 정보와 자금이 있는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고
정보 격차는 곧 부의 격차로 이어지는데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각종 규제를 내놓지만 그 규제가 역설적으로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에게는 규제의 벽이 되고요. 기존 보유자는 희소성의 프리미엄을 누리죠. 1억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없는 그 시대의 종말이 주는 심리적 충격은 이로 말할 수 없이 큰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의 결과일 뿐이지만 심리적으로는 훨씬 더 큰 충격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1억이라는 숫자가 한국인의 상징적인 기준선이었기 때문인데 1억 원을 모으면 인생이 안정될 것 같고 1억 원을 투자하면 미래가 바뀔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 돈이 성공의 시작의 상징이라기보다는 무력감의 숫자가 되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점점 더 아무리 모아도 안 된다는 절망을 느낍니다. 그 절망이 소비의 욕망을 자극하고요. 단기 수익이나 투기적 접근으로 흐르게 만들죠. 그 결과 더 위험한 투자로 몰리거나 아예 경제적 체념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적 양극화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또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내가 이걸 잃을까라는 불안 속에서 살고요. 반대로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나는 언제쯤 집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박탈감 속에 삽니다. 양쪽 모두 불행한데 단지 불행의 형태가 다를 뿐이고 이런 구조가 사회 전반에 뭔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이미 가진 사람과 우리는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 이런 프레임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지금 2030의 가장 큰 불만이 노력의 무력화인 것 같고 열심히 일해도 절약을 해도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습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귀결이고요. 부모 세대가 부동산을 통해서 축적한 부가 그 자녀에게는 무이자와 무리스크로 이전이 됩니다. 반면에 무자산 가정의 자녀는 전세 보증금조차 대출로 시작을 하죠. 그 순간에 이미 인생의 출발점이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고요. 사실 냉정히 말하면 지금의 구조에서 모두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이제 냉소하는 것이 또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부동산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면 답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산의 한 형태로서의 부동산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자산의 유동성과 분산을 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서 절세 계좌나 ETF 투자 같은 또 인덱스 투자 같은 세금과 복리의 구조를 이용한 자본 축적 시스템을 일찍 구축해야 하고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이 소유의 절대량보다 또 유연성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본이 적더라도 소비를 좀 통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훨씬 큰 자산이 되고요. 그렇다고 내 집 마련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늘 낮추고 금리 플레이를 잘 하면서 실거주라고 하는 자산으로서의 앞으로 가격 상승이라는 주 목적에서 좀 벗어나고 부동산에 많은 돈을 넣기보다는 다른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1억은 확실히 부족하고요. 냉정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억이 의미 없는 돈은 절대 아니죠.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시스템 안에 넣을 수 있느냐고 단순히 통장에 묵혀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또 녹아내린다면 하지만 이제 복리의 구조 속에 넣으면은 비록 느리더라도 불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결국 지금의 자산 양극화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전쟁인 것 같고요. 누구나 하루를 소비로 쓰고 누군가는 투자로 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5년과 10년 뒤에는 1억으로 시작해도 가능한 길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억으로 집을 사던 시대에 끝이 난 것과 2억으로도 부족한 시대의 초입에 들어섰는데 그러면서 또 앞으로 3억도 부족한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고 5억도 부족한 시대가 올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뉴스가 아니라 세대의 서사 구조가 바뀌는 순간인 것 같고요. 이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중산층은 점점 사라지고 무자산층은 사회적인 발언권까지 이뤄갈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하고요.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자본주의 게임은 시작 자본이 아니라 습관이나 방향과 지속성이 결정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통장에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중요한 건 오늘 그 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다들 내 집 마련도 화이팅 하시고 또 성투하셔서 부자 되시고 암담한 미래에서 희망을 찾아내듯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